자, 명명법과 작용기는 위험물 표를 암기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방식입니다. 자, 이름을 붙이는 방법인데 그 위험물을 구성하는 그 분자가 원소, 기호 두 가지의 종류로 돼 있다. 그러면 뒤에서 앞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요. 나트륨이랑 수소라는 게 서로 합쳐져서 이렇게 위험물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원소부터 읽고 앞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자면 이렇게 한글 이름이 있으면 앞에 거는 뒤에다 쓰고 뒤에 거는 앞에다 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한국에서는 성 다음에 이름을 쓰는데 미국에 가면 이름 다음에 성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읽는 거다. 대신 수소를 제외하고 뭐 탄소, 질소, 산소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소는 빠지는 거다.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개수가 들어갈 때 개수로 구분해야 되는 분자의 경우에는 이 뒤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붙여주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삼황아린을 삼황아살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화학을 전공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물 시험에 나오는 정도만 이제 파악을 하면 되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읽을 때 필요한 경우에는 숫자를 붙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험물들이 이렇게 원소 종류 두 가지로만 구성이 되는 게 아니고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런 식으로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것과 뒤쪽에 긴 거를 끊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읽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붙어 있는 것들이 이 안에 해당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름들을 붙이고 앞에 거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쪽에도 표가 이어지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붙여서 읽는 거고, 예를 들어서 보면 NaClO4라는 위험물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끊은 다음에 뒤에 거부터 읽고 앞으로 가면 됩니다. 자, 표에서 찾아보면 ClO4라는 건 과염소산 이온입니다. Na는 나트륨이고요. 그래서 과염소산 이온의 나트륨이니까 이온자를 빼고 뒤에서 앞으로 읽어주시게 되면 과염소산 나트륨이 됩니다. 대신 이게 뒤에서 앞으로 읽는 게 항상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표기할 때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앞뒤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대표적인 예인데요. CH3COOH의 경우에는 이렇게 끊어져서 원래 H가 앞에 오고 CH3COO가 뒤에 오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앞에 부분이 좀 길기 때문에 이제 자리를 뺏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읽을 때는 뒤에 있는 수소가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서 아세트산 이온에 수소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수소가 있는 것은 우리는 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세트산 이렇게 부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위험물 표를 통해서 이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되는 것들만 골라서 한번 시도해 보셨을 때 읽히면 이게 맞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한번 연습을 해 보시면 익숙해지실 거고요. 그리고 작용기의 경우에 탄화수소가 C가 N개 있을 때 H가 En 플러스 2개 있으면 알칸, 그리고 2N개 있으면 알켄, CnH2n-2 되면 알킨, 그리고 알칸에서 수소 하나가 빠져나간 이 수소 하나 적은 형태는 알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C와 H가 이렇게 일자의 형태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으면 지방족 탄화수소라고 부르고요. 지방을 구성하는 그 탄화수소의 구조와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대신 탄소가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있다. 이때는 공통적으로 냄새가 나는 것들의 성질이기 때문에 방향족, 방향제 있죠, 디퓨저. 그 방향제처럼 향기가 난다는 뜻으로 벤젠고리를 가지면 향기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UPAC 명명법으로 할 때 이 사슬이 수소가 아닌 이런 다른 원소가 어느 탄소에 붙었냐에 따라서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요. 탄소수에 따라서 그 옥텟 법칙을 옥타라는 그 명명에서 온 거라고 했는데, 그것처럼 한 개인 경우엔 메타, 두 개인 경우에 에타, 이런 식으로 탄소 수에 따라서 알칸인지, 알킬인지, 알켄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C에 H가 4개 있으면 메탄, 여기에서 수소 하나가 빠져나가면 메틸 이렇게 부르고요. 에탄이 에틸, 프로판, 프로필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여기도 이 표를 암기하시는 것보다는 위험물표 사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그 분자식들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그 분자 구조를 찾은 다음에 이름을 읽어보시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자, 분자가 한 개일 때 이 탄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모여있는 것들이 한 개일 때는 모노, 두 개일 때는 디, 세 개일 때는 트리라고 붙여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C2H5,3AL이라는 게 있을 때 C2H5가 세 개 있죠. 그러니까 에틸이 세 개 있다는 뜻으로 트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트리에틸 알루미늄 이렇게 되고요. 나중에 오류 위험물을 공부하시게 되면 NO2가 3개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트리니트로 이렇게 읽게 되고 NO2가 2개 있다 그러면 디니트로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위험물 표에 있는 것처럼 쭉 써 있으면 분자식, 그리고 결합 형태 나타내면 구조식, 그리고 이 작용기가 드러나도록 쓰게 되면 시성식인데, 우리가 위험물 교재에서 공부하는 모든 분자식은 시성식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분자식이 시성식과 같다라고 보셔도 위험물 기능장 시험에서는 무방하실 겁니다. 화학 쪽에서는 사실 틀린 말이고요. 위험물 시험을 볼 때는 분자식이 시성식이다 라고 보시면 시험 통과하시는 데는 괜찮습니다. 자, 작용기는 탄소가 이렇게 있는데 그 뒤에 뭐가 달렸느냐에 따라서 얘를 읽어주는 이름인데요. 끝에 탄소 끝에 OH가 달렸다 그러면 히드록식이 알코올이라고 읽고요. 탄소를 양쪽에 붙잡고 있으면서 중간에 O가 달렸다 그럼 얘는 에테르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읽을 때는 에테르라고 읽습니다. 탄소 끝에 CHO가 달렸다 그러면 포름기라고 부르면서 이제 명명법으로 읽을 때는 알데히드라는 이름을 붙여주고요. 탄소가 양쪽에 있으면서 중간에 CO를 가지고 있다 그럼 카르보닐기 케톤, 그리고 탄소가 있으면서 COH다 카르복식이 카르복시산, 탄소가 양쪽에 있으면서 COO를 가지고 있다 에스테르기 에스테르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탄소가 CH3라는 게 있는데 여기 끝에가 OH로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CH3는 메틸이라고 읽고 OH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알코올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메틸 알코올. 여기에서는 뒤에서 앞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 있는 붙인 거에 작용기 이름 이렇게 붙여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벤젠, 아세트산 이렇게 있는데 벤젠은 분자식으로 쓰자면 C6H6이고요. 이 결합을 구조식으로 화학 결합 상태를 나타내면 육각형을 그리고 그 안에 동그라미가 들어가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아세트산의 경우에는 C가 2개, H 4개, O가 2개인 형식으로도 쓸 수 있는데 보통 이제 COH를 살려서 CH3COH로 쓰고 이런 상태를 보통 우리는 시성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위험물 교재에서는 대부분의 위험물이 시성식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원소 기호들끼리 결합을 하게 되면 분자를 형성하는데 원소 기호들이 왼쪽에 있으면 금속, 그리고 오른쪽에 있으면 비금속인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자, 금속인 것들끼리 서로 만나서 분자를 만들게 되면 이 금속과 금속 원자들이 만나는 것을 금속결합이라고 부르고요.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이온결합, 그리고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전자를 공유한다는 거고 이제 금속은 전자를 뱉으려고 하고 비금속은 전자를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전자를 주는 거, 그리고 금속 결합은 자유전자가 어디로 공유하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다니면서 결합력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베이결합이라는 것도 있는데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전자쌍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마치 N극과 S극에 달라붙듯이 딱 가서 붙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배위결합이라고 하고요. 수소결합은 H에다가 FON이 결합한 분자에서 상호간에 생기는 인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은 수소 2개가 산소 하나랑 이렇게 결합한 물질인데요. 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수소는 지금 산소랑 결합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결합하고 있는 산소 말고 다른 분자의 산소를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힘이 수소결합이라고 하고, 물 분자가 대표적인 수소결합이 있기 때문에 얼음이 되면 육각형의 형태가 되고 물 위에 뜹니다. 수소결합으로 인해서 얘네들을 끊어낼 때 힘이 더 필요한데
그래서 물을 끓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열량이 많이 필요하고 끓는 점이 높습니다. 자, 반데르발스 결합의 경우에는 비극성과 비극성, CO2와 CO2 사이에 아주 미약하지만 어쨌든 힘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인력이 작용한다. 무시할 정도긴 하지만 그래도 힘이 있다. 이런 것들을 반데르발스 결합,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화학결합에서는 이 공유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 이쪽이 제일 셉니다. 그 다음에는 수소결합, 반데르발스 결합, 이 순서로 화학결합의 세기가 이루어지니까 원소 기호들끼리 서로 만날 때 어떤 방식으로 만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극성에 대해서는 그 결합하는 방식이 일직선으로 결합하는지, 그리고 가운데 원소를 중심으로 평면 삼각형으로 결합을 하는지, 가운데 원소 중심으로 네 방향으로 결합하는지에 따라서 sp, sp2, sp3 결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용된 기호는 아까 그 오비탈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니까 그거랑 구분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결합이 이렇게 양쪽이 같은 힘을 당기는 결합이 되게 되면 비극성이고요. 자, H와 Cl, 이 상태만 봐도 H가 훨씬 작고 Cl이 훨씬 크죠. 자, 이 상태에서는 H가 당기는 힘이 이만큼이라면 Cl이 당기는 힘이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H가 사실상 이쪽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양쪽이 똑같은 동일한 상태가 아니라 한쪽이 끌고 가는 형태가 된다면 극성이 됩니다. 극성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이런 한쪽으로 치우치는 성질이 생긴다는 거고요. 이 비극성이라는 것은 플러스나 마이너스 상태가 아닌 상태를 비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극성일 상태에서는 전기가 통하고요. 비극성일 상태에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아서 전기 부도체라는 설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위험물의 특징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성질체는 분자를 구성하는 원소들이 개수는 같은데 결합하는 형태가 다른 거. 핵산, 탄소가 6개인 형태인데요. 6개가 이렇게 일자로 결합하는 방식도 있지만 두 번째 탄소에서 삐져나오는 경우, 세 번째 탄소에서 삐져나오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탄소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삐져나오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탄소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경우가 서로 각각 다른 분자로 간주를 합니다. 탄소의 개수는 같더라도요. 자, 기하이성질체는 탄소 결합에 따라서 염소가 이렇게 있죠. 이 상태랑 염소가 대각선으로 있는 상태랑 염소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상태, 서로가 다 다른 분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자 구조는 같지만 이렇게 결합하는 형태가 다른 것은 서로 각각 다른 분자로 봐야 맞고, 이것들을 우리 화학에서는 이성질체라고 부르지만 기능장에서는 크게 출제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고분자에 대해서도 열을 가해서 부드러워지면 열 가소성, 딱딱해지면 열 경화성인데 이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첨가중합도 사료위험물 할 때 조금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료위험물에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자, 화학 반응 유형은 중요합니다. 이런 위험물을 만들어낼 때 어떻게 반응해서 만들어내는지에 따라서 반응의 이름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니트로가 들어가는 위험물이다. 그러면 니트로와 반응을 하는데 질산과 황산을 혼합한 산 아래에서 반응을 시켜서 니트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니트로와 반응을 설명하여라가 실기시험에서 나오는 방식이고요. 필기시험에서는 이 위험물을 만들 때 사용한 방식은 무엇인가 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아두시면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까지도 활용하실 수 있는데, 이 질산은 여기에 있고 황산은 화살표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들어가긴 하지만 질산은 반응물로 들어가고 황산은 촉매 형태로 들어가는 그런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술포화 반응은 황산과 반응시켜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SO3H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니트로화는 NO2가 생긴다는 게 니트로화고요. 요오드화는 그 탄소와 수소가 있는 그 안에 I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요오드화. 할로겐 원소는 주기율표에서 17족 원소죠. 17족에 해당하는 FCl, Br, I 같은 것들이 탄소와 수소 사이에 수소를 내쫓고 그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할로겐화라고 합니다.
자, 화학에서 얘기하는 그 화,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화는 어떤 것과 반응했다, 어떤 거랑 친해졌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술폰화, 황산과 반응했다. 요오드화, 요오드와 반응했다. 할로겐화, 할로겐과 반응했다. 할로겐과 친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누화 반응은 유지, 기름의 에스테르기가 가수분해, 물과 반응을 해서 이 사이가 끊어지면서 여기에 OH가 붙고 이쪽에 H가 붙어서 COOH와 OH로 나눠지는 값이고요. 이것을 만들어낼 때 비누화가, 그러니까 OH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여기에서 반대 반응을 할 때 OH가 필요한데 이 OH가 얼만큼 필요한지에 따라서 비누화 값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오드 포름 반응이 있는데 아세틸기에 수산화알칼리와 요오드를 반응해서 노란색이 되면 여기는 이 아세틸기가 있다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는 반응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오드 포름 반응하는 이 위험물들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요오드 포름 반응하는 거 아세톤, 메틸에틸 케톤, 아세트알데히드, 에탄올, 2차 알코올 등은 요오드 반응, 노란색 반응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오드 포름은 CH3I라는 물질입니다. 또 큐멘 공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벤젠에 프로필렌이 합쳐진 이 상태에서 페놀과 아세톤을 제조하는 방식을 큐멘 공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가볍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신 후에 문제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으니까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농도가 있습니다. 농도는 몰농도 용액 1리터 속에 용질이 몇 몰이 녹아 있는지, 노르말 농도 용액 1리터 속에 용질의 그램 당량수가 얼마나 있는지, 몰랄 농도는 용매죠. 용액과 용매 다릅니다. 그리고 1kg 속에 용질이 몇 몰 녹아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입니다. 자, 여기에서 몰랄 농도는 잘 나오지 않지만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는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당량에다가 몰 농도를 곱하면 노르말 농도를 하게 됩니다. 즉, 몰 농도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노르말 농도의 당량수로 나누면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당량이라는 건 뭐냐? 이온화 됐을 때 수소를 몇 개 내놓는지, 또는 어떤 물질이 녹았을 때 쪼개져서 분리되는 게 몇 개인지, 그것을 당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Cl의 경우에는 H가 하나 나오고, H2SO4의 경우에는 H 2개의 SO4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당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것은 이렇게 몰 농도를 구하는 방식으로도 많이 쓰이게 되니까, 자, 이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노르말 농도의 경우에는 수소가 몇 개 나오는지 당량수에다가 몰 농도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을 해서 노르말 농도를 구하는 건지 몰 농도를 구하는 건지 구분을 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자, 분압과 관련된 경우에는 전체 압력 중에서 해당 기체의 부분 압력 을 분압이라고 하는데요. 분압 또는 분율과 관련된 개념으로 하나 더 필기해 두시면 좋은 부분이 산소 평형입니다. 자, 산소 평형이라는 것은 문제에서 제시된 물질의 분자량 중에서 반응물 1몰이 생성하는 O2의 양을 이제 계산을 했을 때 나오는 값이 산소 평형이 됩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NH4NO3라는 위험물이 분해하게 되면 N2O2H2O를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여기에서 NH4NO3가 한 개 분해하게 되면은 질소 하나, 탄소 2분의 1개, H2O 2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때 질산 암모늄, 이게 14 더하기 16 곱하기 3, 14 더하기 1 곱하기 4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죠. 이게 분해돼서 2분의 1개의 O2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0.5 곱하기 32를 하면은 이게 산소 평형의 값이 됩니다. 이게 기능장 기출문제 중에 한 가지 형태니까 필기해 놓으시고 이제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